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미 대선 초박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대세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CBDC 도입 등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 토큰화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빅테크 실적 실망에 특별히 나스닥이 2.76%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이죠. 메타의 실망스러운 실적 보고서가 나오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특별히 나스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 특별히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이들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면서 약간 실적이 안 좋은 보고서가 나오자 투자자들이 매물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는 목표치인 2%에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 연준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선주 대비 12,000건 줄어든 21만 6천 건으로 집계돼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이죠. 요약하자면 인플레이션 지표도 좋았고 실업자 수도 많이 낮아져서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일부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나스닥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대선이 정말로 얼마 안 남았죠. 26일 기준으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차이가 28%나 났습니다. 도박 사이트인 폴리마켓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16%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한편 주류 언론은 7개 경합주에서 초박빙 접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와 538 두 곳의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위스콘신, 미시곤, 네바다에서는 해리스가 유리하고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가 유리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538도 비슷하죠. 이 방송이 11월 4일 날 나가는데 그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죠. 하루나 이틀 후에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될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비트코인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머니쇼 플러스에서 강연자로 나선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자산 해지의 특성과 미국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 기대 그리고 지정학적 우려 부상과 전 세계 금리 인하 추세가 결합하여서 올해 말 내년까지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서 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에는 무엇보다도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 이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CBDC,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약자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발행하여서 이를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을 지정해서 테스트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도입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죠. 지난주 부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처음으로 출범되었습니다.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거래하는 것이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싸고 신속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전송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쪼개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까지 가능해지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연준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앞선 주에는 4.2%대였는데 지난주 주말에는 4.38%대로 올랐습니다. S&P 500 지난주에 1.8%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연초 대비로는 거의
21%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1.8%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거의 5%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금선물 차트 지난주에 0.15%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대략 32%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지난 5일간 0.35%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58%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3월 이후 다시 1억 원대를 찍었습니다. 그랬다가 주 후반부로 가면서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박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차이가 일주 전에 비해서 12%나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가 앞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두 후보가 초박빙 상태를 이루며 경쟁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발표되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목요일 날 나스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유동성이 올 하반기부터 다시 풀리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올해 말 내년에 비트코인 강세가 예상된다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중앙은행들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지난주에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값싸게 효율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쪽에서 살 수도 있고요. 이제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토큰화하는 큰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앞부분의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인용입니다. 거기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예언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애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문은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9장 13절 거기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했는데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인애 또는 긍휼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온다는 것은 이 구절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도 바울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제사가 아니라 긍휼, 즉 변함없는 사랑, 자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